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인대요. 근데 직업적인 자존감은 높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자존감은 그렇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냥 일반인 수준 같은데, 근데 우울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생활에서 이제 나오는 우울함이고, 근데 직업적으로는 항상 프라이드가 넘치죠. 제가 봐도 저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뤄놓은 것들이 뭐 대단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한 명 한 명 졸업시키고 취업시킨 친구들이 누굴 얘기해도 지금도 그 친구가 어땠는지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전 나름대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결과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도 연봉 6,500% 받은 친구, 그 친구가 이제 회사의 그 인센티브는 그 연 수익의 1% 정도를 받기로 하고 그런 오퍼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아직 회사를 가기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른 게 뭐 5천대로 붙은 그런 곳은 4,800, 5천에 붙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토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업력이 좀 있어서 막 7, 8년 된 이런 회사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업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라서 자기가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6천대는 아무래도 자기 비중이 굉장히 커지니까 거의 CTO급은 아니에요. 이 친구보다 좀 더 높은 급의 그런 분을 한 분 더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친구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아니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 땡땡씨가 되게 잘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한번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6,500%를 주는 회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쁘지 않은데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오퍼를 받았다는 건 이 친구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기초 때 그 강사 한 명이 나가면서 그 남은 반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가르쳤던 친구인데, 기초 때부터. 참, 이 친구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진짜 초라한 친구였는데, 그 나이도 좀 있고 전공자인데 개발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상태고 외골수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결과 나오면 참 감회가 새롭고, 지금은 이 친구 정말 개발 잘하고 어느 회사 가든 사랑받을 그런 개발자가 됐어요. 디테일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친구 말고도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도 제가 회사명이랑 이거를 하도 공개해놨더니 뭐 거기 전화해서 이제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거기 그 학원 출신인 거 아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근데 학원 출신인 거 다 알아요. 근데 팀노바 졸업이라고 써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 이력서 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 그리고 학원 출신은 아무런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다들 웃고 말지.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괜히 제 입장에서는 괜히 이제 우리 여기에 학원을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 이상한 사람들한테 전화 받는 게,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이 한 30대가 넘은 사람 같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이런 고연봉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연봉 받으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들은 보면은 고연봉 받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배워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한 사회에서의 대다수, 특히나 팀노바 같이 고연봉으로 많이 보내는 이런 학원들의 경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코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교육청에만 그냥 공개를 하고, 교육청에 아예 빼박 불가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걸로 이제 퉁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 거시면 그게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다 알려주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오퍼를 받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 대형 학원이라서 돈을 막 많이 벌고 막 그런 거거나 막 정말 양산형으로 좀 많은 친구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비 지원 하려면 할 만한 모든 그 여건은 다 되는데, 학원 규모부터 해가지고 자본금부터 모든 그런 그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좀 무너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걸 채용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사실 압도적인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게
신입으로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5천 받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연봉 5천 받는 게 더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신입인데 어디가 더 준비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파키스탄의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얘기해볼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억 받는 거 되게 쉽잖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1억 이상 주는 게 1억 이상이 거의 신입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연봉이니까. 페이스북 인턴이 뭐 1억 2천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인턴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 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한국에서 1억 받기 되게 힘들잖아요, 신입이. 근데 그런 차이랄까? 그러니까 정말 중소기업은 애초에 돈이 되게 적게 형성이 되니까 연봉이 평균적으로 되게 낮으니까 고연봉으로 받는 게 되게 더 힘들어요. 경력 진짜 과장급 돼야 5천 이상 받고 이런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그 연봉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연봉이란 거는 그냥 CEO나 CTO 거기서 임원들이 결정하는 거라서 둘이 아다리만 잘 맞으면 나 마음에 들면은 나 그렇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설득력이 있으려면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야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스택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 팀노바를 까는 게 막 문화처럼 되고 마치 너 팀 노바 막 이러면서 옛날에 뭐지 문제가 되게 많았던 그런 어떤 교관 있죠. 그 얘기를 막 우리한테 빗대면서 막 그 개발업계에서 되게 희화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난 그때 솔직히 되게 가짜났어 사실은. 뭐야 고연봉 받는데 뭔 저런 고연봉 받는 입장에 우리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저도 그냥 웃기더라고 그냥. 근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뭔가 우월함에 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그렇게 되게 즐거운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일개 학원 졸업생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증오랑 그렇게까지 해코지를 할 정도로 뭘 그렇게 화났을까 생각해보면 연봉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그 연봉 받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알아서 열심히 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남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걸 무너뜨리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 그렇게 지능한티적으로 있으면서 이거 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들 그렇게 하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저는 자존감이 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특히나 직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과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존감의 핵심인데 결과가 좋아야 돼요. 특히나 저는 안 좋은 스펙으로 정말 많은 친구들을 고연봉으로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연봉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성장까지도 잘 되는 개발자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떤 성향으로 이제 발달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 어떤 환경에 가서도 그런 걸 만든 건데 이런 걸 만든 게 되게 안 좋은 스펙인 제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스펙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들 뭐 교수들이나 교수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박사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형이나 아니면은 제 친구 뭐 서울대 나온 서울대 학사 석사 서울대 다 나온 그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요 주말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 교육자라서 한 명은 교수가 한 명은 지금 교사고 뭐 이렇게 막 수능 막 모의고사 막 이런 막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그 스펙이 이제 교육 시장에서는 많이 먹히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나왔고 물론 이제 좋은 학교 나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성실한 거예요. 엄청 성실한 거예요. 엉덩이 싸움을 정말 잘한 거고 성실한 친구들이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는 리스펙 하지만 그게 있으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더 이제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 이준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교육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어떤 친구를 가르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학부모가 이렇게 교육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학력을 몰랐대요.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준석 씨 보고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봉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준석 씨가 하버드 나온 걸 알고는 애를 두드려 패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제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 결과가 워낙에 이제 7년의 역사에 좀 계속 진짜 최상위권의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협조해 주기도 하고 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해주는데, 그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너 한번 해봐 막 이런 느낌이어서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막 이런, 학생들조차도 그랬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뢰도가 생기고 이제 바뀌더라고요. 한 2, 3기 때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4기, 5기, 지금은 정말 저에 대한 신뢰가 두텁죠. 사람들이 그 비대면 수업에 이제 많은 분들도 오시고, 그런데 저를 정말 생각보다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같이 힘내서 같이 잘 해주시는 분들 보면 항상 감사하죠. 잘 될 거예요. 저 비대면 쪽에서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안 좋은 스펙으로 이렇게 결과를 냈으니까 더 프라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뭐 서울대 박사를, 그러니까 제 친구들처럼 서울대 박사 따고 막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도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 교육기관에서 좋은 결과 났으면 역시 난 서울대니까 이런 느낌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디지털 대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 산을 넘어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일이 좀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좀 연구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딸 생각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저는 남 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문제예요. 일단은 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 음식점 같은 걸 하는 분인데,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좀 남기면 그거에 대해서 맛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던 게, 어떻게 그 손님이 남기고 간 걸 맛을 보지, 유난히 많이 남기면 맛을 보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찾아내더라고. 이게 성공한 맛집 사장의 어떤 그런 행동이었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게 사실은 UI UX거든요. 그러니까 유저의 경험을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의 경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거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사용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더라고. 와, 성공한 사업가는 저렇구나 이러면서, 제가 진짜 창업하신 분들 중에 정말 배울 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IT 업계에서는 UI UX가 되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UX적인 측면이 워낙에 예전부터 좀 다양하게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발달된 곳인데, 어떻게 일반 맛집 사장이 저 정도까지 하지? 근데 제가 일상에서 보면 정말 장사 잘 되는 집이거나 끝까지 계속 가게 되는 집은 그런 모니터링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맛도 좋아, 심지어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맛집 사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식 기반 산업을 다루는, 우리 첨단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미리, 그러니까 어떤 코칭을 하고 내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안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방향성을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문제가 조금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좋은 결과 난 건데, 교육 성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남 탓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그 교육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죠. 학생들한테 좀 원치 않게 잔소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칠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제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의 불공평에 집중하기보단, 제가 저래서 제가 빨간 옷 입어서 안 돼, 제가 파란 옷 입어서 안 돼, 내가 원래 생맹인데 정말 제가 빨간 옷 입어서 괜히 신경 쓰여서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제가 와서 날 때려가지고 막 이게 안 됐거나 뭐 그런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최고의 연예인들처럼 아름다워질 수는 없어요. 아름답고 멋져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냐밖에 없어요. 내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사실 뭐 인스타그램에 나 멋있어요 이러면서 막 진짜 식스팩에 막 이렇게 멋진 사진을 올린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정말 멋진 몸매 여성들도 진짜 많고, 다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최고의 몸매를 타고난 사람처럼은
될 수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자존감이라면.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직업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저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상실된 시대 같아요. 근데 막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막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려준다고 아니에요. 넌 그대로도 아름답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가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사실 슬프게도 그래요. 시대상의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 시대는 현 시대 미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더라.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뚱뚱하고 막 이런 뚱뚱한 남성인데 내가 정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기는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티난다며요. 근데 이게 시대상이 달라진 것처럼 뭐 말로의 비너스상 막 이런 것처럼 그게 있던 그 시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뭐 사회적인 어떤 미적 기준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에 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있죠. 대다수가 좋아하는 미의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맞추고 싶다면 맞추면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걸 원한다면 그게 전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로도 제가 모두 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개발자도 있겠지. 근데 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보상이 받고 싶다면이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받고 싶으면 노력하세요. 그럼 되지. 제 말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직업적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이유,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실까요? 이렇게 해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성과가 결국엔 나의 자존감의 어떤 그 근본이 된다. 집에서 팽팽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존감이 과연 직업적 자존감이 생길까요? 대부분 어디 가서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험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강연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단한 거를 바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를 습관화시키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딩이 잘 안 되시면 연습장에 내가 오늘 코드를 어떻게 짤지 적어 본다든지 그리고 코드 기술이 잘 안 짜지면 주석으로 대화식으로 코드도 한번 짜본다든지 그리고 오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어떻게 짤지 계획만 대충 내일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계획만 적어 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내일 작업을 한다든지 뭐 그래도 좋은데 아예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건 대부분 코딩은 처음에 다 힘들어요.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근육통이 없겠어요. 운동 처음 한 사람 다 근육통이 있어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하면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근데 그게 다 이제 이 습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개발 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리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잘하면 좋잖아요. 고연봉 받으면 좋고. 그래서 일단은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것보다 일단은 초보 때는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든. 공부할 건 널렸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안 되거나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긍정적인 요인들을 먼저 찾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멘탈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실 거면 주말에 난 또 뭐 하고 있니 지금 여기서 코딩 하다가 지금 코딩 잠깐 쉬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머리 아프네. 아무튼 밥이나 먹어야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